21번 박스 플롯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보기를 보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반의 중위수가 2반의 중위수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볼게요. 자, 1반의 중위수는 얼마? 74. 2반의 중위수는 얼마? 92. 그럼 누가 더 커요? 2반의 중위수가 크네요. 그럼 얘는 잘못됐습니다. 자, 2번 1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최대값, 최소값은 박스 플롯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자, 여기 있는 게 최대값이고요. 여기 선의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네요. 100 빼기 35, 1반은 65가 되고요. 2반은 100 빼기 75에서 25. 지금 누가 더 크나요? 2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반의 최대값이 1반의 최대값보다 높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95%의 신뢰도로 1반의 평균 점수가 높은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파생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점에 따라 파생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기간이라든지 특정 시점을 줄 수가 있죠. 자, 상관 정도에 따라 파생 변수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서 A 변수가 있고 B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상관성이 이렇게 있어. 근데 A, B는 상관성이 뭐 0.9야. 그리고 A와 C는 상관성이 조금 낮아서 이렇게 뭐 0.5야. 자, 이거에 따라서 파생 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상관성이 있다라는 건 두 변수 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지 변수를 만드는 걸로는 부적절한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설명 변수, 독립 변수의 교작용에 의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 조건의 파생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민등록번호에 이제 두 번째 감령력이 첫 번째는 성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만들어서 성별 값을 만들어 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음수 데이터는 불가능하여 양수 데이터로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변수를 변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음수 데이터를 양수 데이터로 바꿔놓고 다시 음수 데이터의 영역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박스 콕스 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수 데이터가 양수 데이터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변환하는 방법이 이 박스 콕스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표준화에 대한 설명. 자, 표준화는 뭐예요? 평균이 0. 분산 혹은 표준 편차가 뭐요? 자가 1의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자, 2개 이상의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것이다. 잘못됐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해서 매끄럽게 한다. 이건 평탄화, 평화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데이터를 특정 범위로 변환하여 데이터 간의 크기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특정 범위로 지금 변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의 값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게 되는 거고요. 표준화한 값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제 과정 중 변환에 대한 사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날짜 데이터 2022년 1월 3일을 YYI MMDD 날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날짜도 다양한 형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2년 1월 03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YY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2022 01 03 이렇게 통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연령 데이터 11세, 24세, 33세, 38세 데이터가 있어. 네, 10대, 20대, 30대 범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 데이터도 지금 연속형 데이터죠. 자, 연속형 데이터를 평균이 0, 표준 편차율로 표준화 가능합니다. 자, 근데 대량의 이메일 목록을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한 100건이 왔어요. 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광고성 메일이 있고요. 혹은 경제 관련된 메일이 있고요.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메일. 자, 이렇게 그룹으로 메일을 배치하는 것은
변환이라기보다는 분류에 가깝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불균형 데이터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의 값이 클래스의 범주의 비율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성, 여성이 있어. 요게 70건이야. 자, 요게 30건이야. 자, 요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맞춰줘요? 네, 맞습니다. 자, 요거를 30을 70으로 올리거나, 여성인 30 데이터를 70건으로 만들거나, 남성인 70 데이터를 30건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70건. 여성 데이터를 70건으로 만들어주는 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나요? 오버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불균형 데이터는 주로 소수 클래스의 샘플 수가 매우 적습니다. 맞습니다. 적죠? 자, 시각화하여 3포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3포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상자 그림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와 이상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수 클래스는 언더 샘플링을 하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 샘플링을 하여 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서열척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때, 서열척도, 상관관계. 자, 우리 상관관계 계수 뭐 있어요? 상관계수. 자, 피어슨이 있고요. 스피어만이 있고요. 그리고 타워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네, 서열형 변수에서 비선형 구조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어슨 아니고 전양분 상관계수 아니고 딱 나와 있네요.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암발생과 재산의 상관관계를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고 싶다. 자, 이때 사용하는 기법은, 자, 우리가 다중회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A, B, C, D 이렇게 독립 변수가 있고요. Y라는 종속 변수가 있어요. 독립 변수가 있어요. 자, 이랬었을 때 암 발생과 발생률, 요걸 이제 암 발생률이라고 할게요. 있고, 요게 이제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 뭐 가족 이력, 여러 점점점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 중에서 자, 요거는 뭐예요? 아, 신경 안 쓰겠다 이거지. 딱 요 변수와 암 발생률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편상관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편상관 분석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편상관계수 혹은 부분상관계수라고도 하고 제3의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고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요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일봉이며 우측으로 꼬리가 긴 분포의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가진 분포는 이런 거죠. 자, 요래 썼을 때 뭐예요? 대표값, 우측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분포는 어떻습니까? 중앙값은 동일하게 중앙이 있고요. 여기 뭐예요? 네, 여기 평균이 있어요. 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최빈 값이 있어요. 자, 반대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동일하게 중앙값이 여기 있고요. 우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빈 값이 있고요. 좌측에는 뭐가 있나요? 평균이 있어요. 우리는 찾아야 될 거 요거네요. 최빈 중앙 평균 숫자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네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데이터 쏠림 현상이나 분포의 비대칭성. 자, 우리가 비대칭성 나오면 뭘 기억하시면 되나요? 맞아요. 첨도와 외도. 자, 근데 외도는 좌우, 첨도는 중앙에 몰려 있느냐, 퍼져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에 아닌 거를 볼 건데, 쏠림 현상이나, 그쵸, 쏠림은 좌우의 쏠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외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점수가 각각 60, 70, 80일 때 표본 분산식 어떻게 되나요? n-1 곱하기 자, 시그마 어떻게 돼요? 첫 번째에서 n번째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해당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제곱한 값을 다 더해줘요. 자, 그럼 요 식에 넣어가지고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3-1분의 1 곱하기 자, 요것들을 이제 더해줄 건데요. 어떻게 더해줘요? 6, 70, 80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70이 되죠? 옮기면은 자, 그럼 60 빼기 70의 제곱 더하기 70 빼기 70의 제곱 더하기 80 빼기 70의 제곱 더하기 자, 하게 되면은 60 빼기 70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럼 10의 제곱은 100이 되겠네요. 70, 70, 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0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제거하면 100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A그룹은 100명 중 71명이 투표했고요. B그룹은 200명 중 134명이 투표를 했었습니다. 자, 모평균 PA와 PB에 대해서 PA와 PB를 뺀 값의 추정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0명 중에 71명이 투표했어요. 얼마예요? 100분의 71. 자, 그리고 B그룹은 200명 중에 134가 투표했어요. 그러면 100분의 71, 0.71. 자, 그리고 200분의 134는 5 곱하면은 134 곱하기 5 하면은 이렇게 할까요? 5 하면 5, 4, 20, 5, 30, 57, 5, 1은 670. 그러면 1000분, 밑에도 5 곱해주면은 1000분의 670. 그럼 0.67이 되겠네요. 저희 두 개 추정치 빼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0.7에서 0.67 빼면 0.0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초 통계량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기초 통계량은 많은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뭐 평균, 중앙값, 편차,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중앙값 표현할 수도 있고 분포도도 표현할 수 있고 이 분포도가 나온다는 거는 가설 검증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중앙값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사분리수 범위를 산출할 수도 있고 이상값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결집값은 기초 통계량과 그래프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자이크 플롯. 모자이크 플롯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뭐 성별, 남녀, 흡연, 유무, 결혼 뭐요? 범주형 변수 간의 빈도를 시각화시키는 그래프가 모자이크 플롯이에요. 자,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히스토그램 연속형 변수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상대적인 물론 뭐 범주형 값에 따른 빈도수를 세려서 히스토그램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비교할 때는 사용이 어렵죠. 자, 그리고 상대적인 빈도 차이나 구조를 시각화하고 있죠. 지금 빈도 어디가 제일 커요? 이거 제일 큽니다. 그죠? 그러면 여성이면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화합니다. 직사각형 문장 하나가 빈도를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통계를 구분할 때 뭘 구분합니까? 기술 통계, 추정 혹은 추론 통계죠. 죄송합니다. 추론 통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 여기에는 뭐 평균, 중앙값, 우리가 기초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다 포함이 되고요. 플러스 그래프라든지 이런 시각화 기법들. 추론은 뭐예요? 네, 추정과 검정이 있죠. 자, 그럼 기술 통계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 최대값 나올 수가 있고요. 중앙값 나올 수가 있고 기초 통계량에 분산 포함되잖아요. 이상값은 어떻게 돼요? 확인은 할 수 있지만
확인은 할 수 있지만은 통계량으로는 보기에는 어렵다. 이 그래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샘플링 기법이 아닌 것은 라고 되어 있어요. 샘플링 기법. 자, 이번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어요. 이제 첫 번째,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두 번째는 퍼펙트 샘플링. 세 번째는 EM 알고리즘. 네 번째는 리젝트 샘플링. 자, 샘플링 기법이라고 딱 보니까 끝에 샘플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두 가지는. 그럼 이는 샘플링 기법인가요? 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는 얘는 몬테카를로 기법의 일종이고요. 복잡한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 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완전 샘플링은 확률 분포에서 모든 가능한 값을 샘플링하는 방법이고요. 리젝트 샘플링, 기가 샘플링은 제한 분포에서 샘플링을 한 뒤에 목표 확률 분포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세 가지는 샘플링 기법이 맞죠? 자, 근데 EM 알고리즘은 뭡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특정 확률 분포를 제시를 하고 그 확률 분포 내에 숨겨진 변수가 있는지 매개 변수로 추정하는 분집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문제. 자, 10번 중 7번 이상 성공할 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을 때, 자,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자,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1종 오류는 뭐예요? 기무가설이 참일 때 채택을 해야 하는데 채택하지 않는 오류. 자, 2종 오류는 반대죠?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면 안 되는데 이를 채택하는 오류예요. 자, 그래서 2종 오류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보니까 10번 중 7번째까지니까 그 전 번째까지, 6번째까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3분의 2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있는 값 찾아볼까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표본 L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N 개수와 상관없이, 즉 표본의 개수와 상관없이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한다. 그렇죠.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집단의 평균에 자꾸 수렴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모집단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자, N 크기가 커지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커지고 표준 편차는 작아진다.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산은 작아지죠. 왜? 모수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N 크기가 커지면 표준 오차는 작아집니다. 표준 오차라고 했죠. 표본을 여러 번 뽑았을 때 표본들 간의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하잖아요. 네, 작아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독립 확률 변수 N개의 평균의 분포는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뭐예요? 우리 이거? 중심 극한의 정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빈출이죠, 그죠? 아주 많이 나오는 빈출이에요. 자, 아래 소식을 보고 불편 추정량과 일치 추정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식을 보니까 얘는 분산에 대한 거고요. 위에 게 모분산, 밑에 게 표본 분산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표본은 뭘 반영을 해요? n-1인 자유도를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자, 불편 추정량은 표본으로부터 구한 통계량의 기대치가 추정하는 모수의 실제 값에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편 추정량은 뭐가 되나요? 네, 표본 분산이 되는 거다. 그럼 얘가 불편 추정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모 분산인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와 같아져야 되죠. 그럼 요 위에 있는 모분산은 뭐가 되나요? 일치 추정량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단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불편 추정량은 어떻게 돼요? 한 개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가장 좋은 값을 우리가 불편 추정량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가장 좋은 값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편차가 없어야 돼요. 자,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바이어스는 0이어야 한다. 표본 분산의 불편 추정량의 바이어스는 편향은 0인 추정량이기도 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1과 S2 모두 가설 검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얘는 지금 그 특정 값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S1은 불편 추정량이 아니라 일치 추정량, S2는 일치 추정량이 아니라 불편 추정량. 불편 추정량의 S2는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편향은 0이다. 그리고 3번이 답이 되게 되겠습니다.